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44만 3,956대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4.8%가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4.8%가 증가했는데 이는 그 가격 인하 정책이 인도량에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ESS 부문에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이번 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연초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 내 6월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24%가 감소했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2%가 감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T는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과라면서 테슬라의 주가 개선 여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IB들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로 상향했습니다. 그는 그 테슬라 주가의 핵심은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플레이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8월에 그 로보택시 데이는 자율주행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겐하임은 반대로 테슬라의 목표가를 $126로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마치 밈 주식과 같이 군중 심리의 영향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주식 $1,300만 매각했는데 이는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그 장수성 정부가 발표한 관용차 구입 목록에 테슬라의 모델 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성의 관계자는 테슬라는 수입차가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관용차에 포함된 데는 일론 머스크의 그 친중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그 전기차 소식입니다. 중국의 비아디는 2분기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98만 2천 대 판매해서 분기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기차는 42만 6천 대를 판매해서 테슬라와의 간격을 축소했습니다. 앞에서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44만 4천 대라고 했습니다. BYD의 수출도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기준으로는 하이브리드 월별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서 금년에 비아디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추월할 것이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해서 북미의 4배에 이를 전망이며 2030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북미와 유럽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는 그 메타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는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란 사용자가 16유로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EU 집행위는 이걸 갑질로 규정한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까지 메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고, 위반으로 판명이 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타의 그 스레드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7,500만 명에 도달했다고 마크 저커버그가 SNS에 밝혔습니다. 스레드는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경쟁당국이 구글과 삼성전자의 AI 파트너십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24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것이 독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조사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내에서 6월 중 외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는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공격적인 할인의 영향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애플은 중국을 포함한 4개 국가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픈 AI와의 그 협력에 따른 조치로 오픈 AI 이사회 참관 자격을 획득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등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픈 AI를 둘러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한편 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게임 스토어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애플의 거부는 자의적이고 방해적이며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의 설립자인 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입니다. 베이조스는 금년 들어서 꾸준히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7,600억 원의 아마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아마도 매각한 돈을 블루 오리진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가 2000년에 설립한 우주 로켓 기업입니다. 젠슨 왕에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도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술주가 이끌어온 증시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공동 기고문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그 높은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 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가격 장벽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적은 회사가 높은 마진을 누린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FDA는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그 GLP-1 계열의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사람들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는 희소 안 질환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연구가 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그 스카이댄스의 파라마운트 인수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댄스는 파라마운트의 지배주주인 내셔널 어뮤즈먼트와 파라마운트 매각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7억 5천만 달러이고 내셔널 어뮤즈먼트는 45일 동안 보다 더 나은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가 대표적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31개 대형은행이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업률 10% 상승, 주가 55% 하락, 상업용 부동산 가치 45% 급락 등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미국의 그 대형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후 일제히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빅테크들이 원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동부 해안의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원전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3월에는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최대 용량은 960메가와트로 이는 수십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인 20만 개를 약간 넘어선 것입니다. 다만 그 노동부가 4월과 5월 일자리가 원래보다 11만 1000개 적게 창출됐다고 밝히면서 6개월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가 낮아졌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월비 0.3% 오른 35달러인데 예상치인 0.3% 상승과 일치했고 전월 상승폭인 0.4%보다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췄습니다. 아울러 6월 실업률도 4.1%로 5월의 4.0%보다 0.1%가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29개월 만에 3%대를 벗어나 4% 선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9개월 만에 3%대를 벗어나 4% 선을 넘어섰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미국이 6월에 20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최근 고용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이 약화될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NBC도 실업률 상승이 올해 말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면서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에 베팅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전 64%에서 77%로 증가했습니다. EU의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가 7월 4일부터 임시적으로 시행됐고 최종 결정은 11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관세는 10%였지만 17.4%에서
38.1%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독일이 추가 관세를 반대하는 가운데 그 이유는 자국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추가 관세에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어서 추가 관세에 관한 잠정 결정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편 EU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알리, 테무, 쉐인 등의 그 플랫폼에 관세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다가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신민중 전선과 연합 가능성이 높아지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증시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주 7일에 2차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의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영국 총선에서는 650석 중 당선자가 결정된 648석에서 보수당이 121석을 얻는 데 그쳤고 반면에 노동당은 412석을 확보해서 압승했습니다. 선거 결과 집권 보수당의 수넥 총리가 사임했고 노동당의 그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수넥 총리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FOMC는 인플레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문구와 최근 인플레와 고용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가 횡보하거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둔화 속도를 과속화시킬 것이고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면 해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연준 위원 다수는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 대표적 비둘기파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수요에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향후 몇 달 내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 1000건이 늘었습니다. 예상치인 796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 5월 들어서 반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구인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700만 건대 수준이었던 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초과 수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ISM 제조 PMI가 48.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49.2를 밑돌았습니다. 5월의 ISM 제조 PMI인 48.7도 밑돌았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이 확인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한편 그 6월 ISM 서비스 PMI도 48.8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그 6월 ADP 민간 고용이 15만 건 증가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였던 16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5개월 내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증가폭도 지난달보다 축소되고 있어서 고용 둔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도 23만 8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고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185만 8천 건으로 2년 7개월 내에 최고입니다. 결국 고용은 둔화되고 실업은 증가하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의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가하였고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후보의 재선론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의한 수출주의 부상과 트럼프 트레이드의 부활을 기대한 것인데, 트럼프 트레이드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부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감세, 그 다음에 재정 확정, 완화적 금융 환경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자세가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일본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일본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대만의 그 자취한 지수도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서 TSMC의 매수세가 몰린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그 일본과 대만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6월 CPI 예비치가 전년비 2.5% 상승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6월 근원 CPI 예비치는 2.9%가 증가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7월 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비스 인플레이 2% 둔화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균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다소 비둘기파적 발언도 했습니다. 제조업은 이미 2%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동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지표를 더 많이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